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인 목욕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습관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희 이웃집에 사는 65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영자님은 매일 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는 걸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목욕 후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꾸 피부가 건조해지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목욕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피부, 혈압, 심지어 수면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목욕 방법과 다양한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하는 목욕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목욕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목욕의 빈도에 관한 것입니다. 목욕의 빈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5, 60대는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목욕 빈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몸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잦은 목욕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증과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습 능력이 약해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의 수분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노화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 3회 미온수로 목욕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목욕 빈도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60대의 경우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욕 빈도를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2, 3회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 보습막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빈도입니다. 운동 후나 땀이 많이 났을 때는 가벼운 샤워를 추가하세요. 이 경우에는 비누나 세정제를 생략하고 물로만 씻는 것도 충분합니다. 여름철에는 최대 주 4, 5회가 좋습니다. 땀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빈도를 늘릴 수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세정제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67세 이순애 씨 이야기입니다. 이순애 씨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찝찝한 기분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간지러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목욕을 너무 자주 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는 목욕을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목욕 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했더니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욕도 적당한 빈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고 너무 드물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주일에 2, 3번 적정 빈도로 목욕하면서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목욕물의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욕할 때 물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혹시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주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뜨겁게 물을 틀어놓고 목욕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 몸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순희 씨는 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가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죠. 그 후 김순희 씨는 물 온도를 낮추고 적정 시간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문제가 될까요?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이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경우 뜨거운 목욕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인 유분을 제거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적정한 물 온도는 몇 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체온과 비슷한 38에서 40도를 권장합니다. 이 온도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피부와 심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목욕 중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운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손목 안쪽을 물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게 느껴진다면 물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머무르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몸이 더욱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은 15에서 2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뜨거운 물에 장시간 노출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하는 목욕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목욕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할 때 조금만 더 하며 욕조 안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오래 앉아 계신 적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정호 씨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1시간 넘게 욕조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욕 후 극심한 어지러움증과 무기력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고 과도한 땀 배출로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던 것이죠.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수와 피로감. 목욕을 오래 하면 땀 배출이 많아지면서 체내 수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체내 수분 보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이 더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죠. 혈액순환 문제.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무르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는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지러움증,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피부 손상. 피부도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면 자연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한 계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지죠. 전문가들은 목욕 시간은 15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만 목욕해도 충분히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욕조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중간에 잠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욕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또는 욕조 안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 휴식에만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욕조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도리어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 안에 목욕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지만 지나치게 길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 시간과 온도를 지키며 목욕을 올바르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고 건강한 목욕으로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식사 직후에 목욕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식사 후 목욕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건강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70세의 김영수 씨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욕 중 갑작스러운 소화불량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단 결과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할 때 목욕으로 인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분산되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식사 직후 목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화불량과 복통. 식사 후에는 위와 장이 활발히 소화작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고 결국 소화불량과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의 급격한 변화. 식사 직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변동합니다. 이 시점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졸음과 무기력감. 식사 후에는 몸이 이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목욕까지 하면 몸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심한 졸음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많았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건강한 목욕 습관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간격 두기. 전문가들은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목욕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식사 후 바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소화를 도와주세요. 이는 목욕 전에 몸을 준비하는 데도 좋습니다. 목욕 전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방지하세요. 특히 따뜻한 물에서 땀을 흘린 후에는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므로 물 한 잔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하는 목욕,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사 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소화를 마친 뒤 목욕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욕 후에 바로 외출을 하는 문제입니다. 목욕을 마친 후 상쾌한 기분에 외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욕 직후 외출하는 것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의 최은미 씨는 저녁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한 후 바로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오한을 느꼈고 이후 감기에 걸려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목욕 후 외출로 인해 급격히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졌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목욕 직후 외출이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체온의 급격한 변화.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상승하고 모공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외출을 하면 찬 공기나 바람에 의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몸이 쉽게 냉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체온 변화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의 불안정. 목욕 후 외출 시 체온 변화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의 경직. 따뜻한 물에서 풀어졌던 근육과 관절이 찬 공기를 맞으면 갑작스럽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통증이나 근육 뭉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외출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공이 열린 상태. 목욕 후 열려있는 모공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다치면서 피부 트러블이나 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체온이 떨어지면 몸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피로감 증가. 목욕으로 인해 이미 피로가 해소된 상태에서 외출을 하면 신체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되어 피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 후 어떤 습관들이 건강을 증진시킬까요?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 목욕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실내에서 체온을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옷 착용. 만약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옷을 입고 목도리나 모자로 몸을 보호하세요. 수분 보충. 목욕 후 몸은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세요. 모공 보호. 목욕 후 피부를 충분히 건조시키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목욕 후 바로 외출하는 습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목욕 후 여유를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목욕의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는 잘못된 목욕 자세가 초래하는 건강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피로를 풀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잘못된 목욕 자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세의 김영수 씨는 목욕탕에서 등을 기대거나 팔을 벽에 걸친 채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부담이 가고 근육이 긴장된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목욕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척추와 관절의 무리. 목욕 중에는 몸이 따뜻해져 긴장이 풀리기 쉽습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척추와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리거나 한쪽으로 기대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방해.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는 다리 부종이나 저림, 심한 경우 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경직. 목욕 중 몸이 뜨거운 물에 잠기면 근육이 일시적으로 이완됩니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특정 부위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목이나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욕 자세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받이를 활용하되 바르게 앉기. 목욕탕이나 욕조에 앉을 때에는 등을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기대거나 구부정하게 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를 자연스럽게 놓기. 다리를 꼬거나 비틀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짧게 앉기. 욕조에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15에서 20분 내외로 제한하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기대기보다 수건 사용하기. 목욕 중 벽에 기대는 것이 불편하다면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 허리와 벽 사이를 지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자세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올바른 목욕 자세를 실천하며 편안하고 건강한 목욕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가져옵니다. 7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목욕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수면의 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숙면을 도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욕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65세의 박선희 씨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인 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목욕이 수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체온 조절과 숙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이후 목욕 후 몸이 식으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과정은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숙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로 10에서 15분 정도 목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목욕은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깊고 안정적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호르몬 활성화. 따뜻한 목욕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목욕은 피하세요.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취침 12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목욕 후 몸이 너무 차가워지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보온 조치를 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목욕 팁 알려드립니다. 취침 전 아로마 목욕.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완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족욕 활용하기. 목욕이 어렵다면 간단한 족욕도 효과적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목욕 후 방이 너무 춥거나 더우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목욕과 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숙면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겁니다. 8번째, 목욕 후 보습의 중요성입니다. 목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욕 직후 적절한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당기고 장기적으로는 주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영자 씨는 겨울철마다 목욕 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목욕 직후 보습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피부가 매끄럽고 건강해졌으며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목욕 후 보습이 중요할까요? 보습을 해야 피부의 수분 손실 방지합니다. 목욕 중 뜨거운 물과 세정제는 피부의 천연 유분을 제거합니다. 유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주름과 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 보습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목욕 후 효과적인 보습 방법 알려드립니다. 타올로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목욕 후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하세요. 너무 강하게 닦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목욕 직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쉐어버터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크림 타입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민감한 피부는 향료나 알코올이 없는 저자극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오일 프리 젤 타입 보습제가 적합합니다. 전신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팔, 다리, 등과 같은 몸 전체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바르세요. 그렇다면 보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팁은 무엇일까요? 가습기 사용입니다. 목욕 후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빠르게 건조해질 수 있으니 가습기를 활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수분 섭취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보습제만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셔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하세요. 목욕 후 보습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목욕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피부 건강과 몸 상태, 심지어 마음의 여유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목욕할 때 물 온도는 적절한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진 않은지, 목욕 후에 보습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목욕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여러분께서는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적정 목욕 빈도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